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의 이점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에게 단순한 비교 작업과 단순한 반복 작업을 시킬 수 있고, 또 컴퓨터는 그런 작업을 하기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조건문은 컨디셔널 혹은 로지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로 연산자로 할 수 있는 계산은 arithmetic operation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중요한 차이점을 보자면 arithmetic operation은 정답이 숫자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5 더하기 3은 8이 되겠죠. 이 더하기 연산자, 즉 arithmetic operation의 정답이 숫자로 나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logical 혹은 conditional operation에 대한 정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는 3보다 크다는 질문에 답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참이거나 아니면은 거짓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 혹은 거짓으로 표현되는 정답을 가진 계산을 가지고 우리는 conditional logical op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conditional operation을 이용한 비교 연산을 하기 위해서 if문에 대해서, 자바에서 if문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if라는 키워드가 오고 괄호 안에는 conditional expression이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안에 있는 어떤 수식을 계산했을 때 정답은 true 혹은 false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if문에는 body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컨디션이 참인 경우에 이 안에 body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연산을 표현을 해주려면 else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else를 사용해서 if가 아닐 때에 대한 if가 아닐 때 실행돼야 하는 구문들을 이 else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이 나오는 경우에는 else if라는 구문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if로 컨디션 하나를 계산하고 난 후에 참이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하고, 그 경우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 컨디션에 참에 해당하는 구문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두 컨디셔널 구문이 모두 참이 아닐 때 그런 조건에 실행되는 구문을 포함시키고 싶다면은 마지막에 else를 한 번 더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코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로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 3이라는 숫자가 있고 B에 5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B가 A보다 크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프린트할 텐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is bigger than A,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결과값이 다음 B is bigger than A가 프린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을 좀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숫자 5 대신에 숫자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A가 B보다 크지 않으므로 이 안에 있는 이 구문은 실행되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콘솔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콘솔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이 컨디션이 참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뭔가 실행하고 싶은 구문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else 라는 구문을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전히 A가 B가 A보다 크지 않으므로 우리는 if 안에 있는 것 대신 else 안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콘솔에 B is not bigger than A 라는 말이 나오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is not bigger than A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비교로 A하고 B가 같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조건을 추가해주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일단은 B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A가 B보다 크지 않으므로 else에 있는 게 진행되겠지만 우리는 A하고 B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다라는 메시지를 프린트 해주고 싶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if와 else 사이에 else if 구문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B와 같을 때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A와 B는 같다라는 메시지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뒤에 else문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는 같다, 컨디셔널에서 같다라는 비교를 쓸 때는 이렇게 등호 2개를 붙여 쓴다는 것입니다. 등호 하나는 값을 지정해준다. arithmetic expression이 나오는 구문이겠죠. 만약에 B의 3이란 값이 B의 3이란 값이 있었으면 A의 3이란 값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등호를 2개 써줘야 비교문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제 B와 A가 같다라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잘 추가가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반복문을 2가지의 다른 키워드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for loo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loop에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는 traditional for loo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loop의 가장 큰 특징은 카운터를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for loop를 정의하는 데는 이런 식의 신텍스가 필요합니다. 파트가 총 3개로 구분되는데 각 파트를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첫 번째 들어오는 이 파트는 카운터를 처음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itiation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for loop을 위해서 int 타입의 변수 카운터 i를 선언을 할 거고 이 변수 카운터를 맨 처음 값으로 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아까 전에 막 배웠던 conditional expression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계산 후에 true 혹은 false라는 value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i가 특정한 값 10보다 작을 때 그때 루프 한 번마다 i에다가 1씩 더해주면서 루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for loop를 말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int라는 타입의 카운터 i가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는 루프 한 번마다 i에 1씩 더해가면서 루프를 진행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for loop를 이루는 구성 요소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맨 처음에 카운터를 initiate, 처음 시작하도록 만들어주는 파트, 그리고 카운터가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떤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준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디셔널 파트, 그리고 카운터에 일정한 값을 더해주는 increment, 빼주는 decrement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플러스 기호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은 지난 강의인 연산자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루프가 한번 돌 때마다 카운터에서 하나씩 제거해주려면, 카운터에서 하나씩 빼주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빼주는 경우에 decrement라고 부릅니다. 카운터가 한 번에 2씩 늘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i 플러스 equal 2 이런 식의 구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루프인 while loo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loop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while이라는 키워드가 오고 괄호 안에는 컨디션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더 컨디션의 정의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는 컨디션이 참일 때, true라는 값을 가질 때 while loop 안에 있는 구문을 항상 진행합니다. 만약에 구문이 돌다가 컨디션을 false로 만들면 더 이상 while loop은 진행되지 않고 이 while loop 다음에 있는 코드가 그 다음부터 실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true 혹은 false라는 값을 반환하는 계산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컨디션 안에다가 그냥 true라는 값을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while loop의 컨디션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무한 루프가 완성이 되겠죠. 영어로는 infinite loop라고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잘 사용한다면 게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구문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종류의 for loop에 대해서는 for each loop이 있는데, 배열과 for loop를 함께 쓸 때 참 편리한 루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열에 대해서, array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array에 대해서 배울 때 for each loop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단순 반복을 할 수 있는 키워드에는 총 두 가지가 있고 for과 while 두 가지가 있고 for loop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raditional for loop과 for each loop이 있고, 그리고 while loop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렇게 간단하게 for loop을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for loo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운터를 선언을 했습니다. 카운터를 initiate 해줬고, 카운터는 i라고 부를 거고 i를 int 타입의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i가 10보다 크지 않은 이상, i가 10보다 작은 이상은 i에 루프 한 번마다 1씩 더해가면서 for loop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tal이라는 변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i의 값을 하나씩 더해갈 겁니다. 그러면 이 total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i가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i가 먼저 0부터 시작하니까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0 더하기 0이니까 0이겠죠. 그리고 루프가 한번 끝나고 나서 이 i는 1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탈에다 1을 더하면 0 더하기 1인 1이 되겠죠. 그리고 카운터가 2가 되고 2 더하기 1은 3, 3이 되면 3 더하기 3은 6, 4가 되면 4 더하기 6은 10, 5가 되면
10 더하기 5는 15. 6이 되면 15 더하기 6은 21. 7이 되면 21 더하기 7은 28. 8이 되면 28 더하기 8은 36. 9가 되면 36 더하기 9는 45. 그리고 나서 i가 10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i가 9일 때까지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총 루프가 몇 번 진행이 됐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루프가 10번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이 구문을 밖에다가 선언하기보다는 루프가 한 번 돌 때마다 토탈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루프 안에다가 이렇게 프린트 구문을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 아까 저희가 코멘트에 썼던 결과와 같은 결과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탈이 0 더하기 0은 0, 1, 3, 6, 10, 15, 21, 28, 36, 45까지 차례대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or loop을 쓰는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카운터를 0부터 시작하고 이 카운터 i가 내가 루프를 진행하고 싶은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로 선언을 하시면 정확하게 10번만큼 진행되는 for loop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코드를 수정하거나 하는데도 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은 이 for loop는 10번 도는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for loop을 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입니다. 이제 while loop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은 남기고 while loop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while loop으로 작성된 구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이 10보다 작은 게 참인 경우에 토탈에다가 1씩 계속 더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할 때마다 새로 변화된 토탈의 값을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에 1씩 더하니까 이제 토탈이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차례대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forever loop, 무한 루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while loop의 괄호 안에는 conditional expression이 들어오게 되고 이 conditional expression이 의미하는 값은 결국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따라서 이 while loop 안에다가 곧장 불리언 값을 써줄 수 있습니다. false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왜냐면은 while loop의 컨디션이 false일 때는 어차피 돌아가지 않으므로 false인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 항상 true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결과 값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숫자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조건문과 반복문, if 구문과 for, while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배운 내용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 코딩 문제풀이 강의 영상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거기서 어떻게 이 for loop하고 if 문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신다면 금방 프로그램 실력이 많이 느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